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8월 19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조간신문 기사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무소속 국회의원 양향자 의원이 어젯밤 늦게 SNS에 올린 글을 하나 소개를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제 생각도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향자 의원의 이 글이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준석에 관한 것입니다. 이준석이 지금 여러 가지 소동을 벌이고 있는데 연일 SNS 방송에 출연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하고 거의 뭐 막장 같은 그런 막장 드라마를 쓰는 것 같은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그냥 중계만 하기보다는 과연 지금 이준석의 그런 행위가 우리 사회에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양향자 의원이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기 때문에 그 글 내용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양향자 의원은 지금 민주당 출신이지만은 무소속이죠. 무소속 의원이고 얼마 전에는 또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영입이 된 상태입니다. 삼성전자 첫 고졸 출신, 첫 여고 출신 이 임원으로 상당히 알려져 있죠. 그 양향자 의원이 SNS에 글을 썼는데 중앙일보 인터넷판에는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기사인데 양향자, 이준석, 팀킬로 대한민국 미래를 망칠 작정인가? 작심 비판. 자, 이렇게 기사를 썼고 다른 언론에서도 많이 이것을 다뤘습니다. 일단 양향자 의원이 이준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을 쏟아냈는데, 자,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공론의 장을 장악하고 있다. 공론의 장을 장악하고 있다. 자신이 속한 집권 세력에 대한 팀킬로 미디어의 중심에 섰다. 공론의 장을 완전히 장악을 해서 원래 본인이 지금 소속한 집단을 그냥 거의 뭐 몰살을 시키려는 그런 태세로 막 비난을 퍼붓고 공격을 하고 있죠. 그리고 팀킬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칠 작정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아예 망칠 작정이냐. 그런데 이 양향자 의원은 본인이 한때 이준석의 든든한 팬이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실망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양향자 의원 발언을 중심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크게 이준석이 어떤 폐악을 끼치고 있는지. 자, 첫 번째는 저는 이 자기 일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초반에 국정 운영을 하는데 모든 그 국정 현안을 블랙홀로 빨아들이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양향자 의원의 말부터 소개를 들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의 입에서 미래 어젠다가 아닌 이준석 얘기를 듣고 싶게 만들었다. 경제, 산업, 대북, 외교 이런 주요 국정 방향에 대한 평가와 토론도 실종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도 기자회견을 앞두고 이준석이 토요일 날 선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통령의 기자회견 앞에 선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막말을 쏟아내고 하니까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도 이준석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할까 거기에 관심이 쏠렸죠. 초유의 대통령에 대한 공격, 여당 대표가 개고기 이런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뭘까? 여기에 국민의 관심이 쏠려버렸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경제, 산업, 대북, 외교 이런 것보다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갔죠. 이거 이준석이 덫을 놨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가는 바람에 거기서 뭐 더 새로운 쟁점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국민들의 관심이 귀가 이준석 얘기 쪽에만 열려있는 대통령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자, 그래서 이 국정 블랙홀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낳았고, 양향자 의원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회에서도 이준석 때문에 아무 일도 안 된다는 말이 나온다. K-칩스 법안,
이 반도체 관련이죠. K칩스 법안 등 미래 입법이 국민의 무관심 속에서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권성동 여당 원내대표조차도 이준석 덫에 걸려서 그게 같이 휘말려들었죠. 휘말려서 본인의 실책도 있고 이준석과 이렇게 대치하는 그런 과정에서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이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국회를 총괄 지휘해야 될 원내대표가 현재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고 이준석으로부터 시작된 국민의힘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비대위 일을 하고 자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상황도 결국은 모든 것은 이준석이 만든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준석의 이 정치 불신을 조장한 이것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양향자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당한 분노를 넘어서 이준석이 경멸과 조롱의 언어로 폭주하고 있다. 양머리, 개고기 이런 유치한 언어로 정치를 소비되게 만들고 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주도해서 만든 여당과 대통령을 파괴하고 있다. 그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온 세상이 자기 편을 들어주는 것뿐인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공식 기자회견에서 전국의 TV로 생중계가 되는 그 여당 대표의 그 공개 기자회견에서 그때까지는 여당 대표죠. 지금은 전 대표지만 어떻게 이 TV로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그 미성년자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새끼, 이 새끼, 저 새끼라는 말을 직접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나를 이 새끼, 저 새끼 한다는 말을 듣고도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녔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보통 이 언론에서도 그것을 쓸 때 이 XX, 저 XX 이렇게 써죠. 차마 새끼라는 말을 입에 담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언론에서 그냥 그 기자회견에서 그냥 TV로 중계되는 데서 그냥 내뱉었습니다. 자, 여당 대표라는 자가 대통령을 또 개고기에 빗대기도 했죠. 개고기에 빗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가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나중에 이 이준석 사태가 언젠가는 잠잠해지겠죠. 잠잠해지면 뒤에 남는 이야기는 개고기 하나뿐일 것이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가. 윤석열 대통령을 개고기에 비유한 이것 하나만 남을 것이다. 자, 그런 말까지 지금 나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과거에 이 온로비 사건이 있었죠. 김대중 정부 시절에 온로비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국정조사도 하고 요란하게 했지만은 결국 남은 것은 그때 당시 앙드레 김, 고인이 된 앙드레 김 디자이너죠. 앙드레 김의 본명이 이 김봉남이고 말죽거리에서 살았다. 말죽거리 김봉남. 이것만 나중에 기억에 남았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이번 이준석 사태도 결국 나중에 끝나고 나서는 개고기만 남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이 정치를 희화화시키고 불신을 조장한 그런 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 이준석은 청년 정치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청년 정치인들도 정치권에, 제도 정치권에 진입하기가 앞으로 좀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준석이 본인이 또 뽑아놓은 그 토론 배틀에서 대변인을 시켜놓은 사람들끼리 또 다투기도 하고, 자, 그 기성 정치권 뺨치는 이 구태들, 양향자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치인은 개인의 일이 아닌 공적인 일에 분노하라는 말이 있다. 집권 여당의 대표라면 더 그래야 한다. 그리고 온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루키였지만 그는 지금까지 정책적 전문성도 미래적 통찰력도 보여주지 못했다. 이렇게 꼬집고 이준석은 선거공학, 정치공학에만 밝은 꾼처럼 느껴진다. 정치꾼. 이준석은 성부사일지는 몰라도 정치인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파동의 시작은 2013년 7월 8일에 있었던 이준석의 성접대 의혹이죠. 성접대 의혹. 박근혜 키조로 정치판에 등장해서 박근혜 정부 초기에 기세 등등하던 시절에 호가호위하면서
20대 청년 정치인 시절에 그런 악행을 저지른 그것이 지금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본인을 옥죄고 있는데 본인은 마치 이것이 정치적으로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탄압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포장을 하는 중입니다. 그 포장을 하느라고 이렇게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드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이준석발 위기는 지금 국민의힘, 여당 국민의힘 새로운 정권이 출범을 하고 여당이 됐으면 여러 가지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양향자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민생입법 그리고 반도체 관련 첨단 산업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 과제들이 많은데 거기에는 신경은 전혀 쓰지 못하고 국민의힘이 여당이 지금 비대위 출범을 했는데 또 그걸 놓고 비극비극합니다. 자, 세계일보 보시면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이죠. 불안한 출발. 일단은 갈등과 분열을 일으켜서 죄송하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지만 여전히 위험 요소들이 많습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사태에 또 책임이 있는데 문자 그 메시지 노출로 어떻게 또 비대위원이 되느냐. 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일단 국민의힘 비대위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주호영 위원장이 반성, 혁신, 의지를 강조를 했지만 이준석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이어서 친윤계들이 또 비대위원회 포진했다 이런 또 논란도 있죠. 그 주기한 비대위원 같은 경우 그리고 이 차기 당권주자들이 지금 주도권 싸움을 막 하기 때문에 비대위 존재감이 또 드러내기 쉽지 않다. 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가뜩이나 지금 할 일이 많은 윤석열 정부 초기에 이준석이 이 국정운영의 발목을 꽉 잡고 있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가장 시급해 해야 될 일은 일단 그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대선 때 정권 교체를 해달라고 그렇게 성원을 보냈던 계층, 뭐 보수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중도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문재인 정권의 이 반칙과 특권의 한멸을 가진 그런 그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실행을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어제 그 윤석열 정부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문재인 정권 때의 권력형 비리를 단죄하는 거죠. 자, 어제 이 검찰총장이 새로 지명이 되면서 인사청문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지명자 후보자죠. 지명이 되면서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윤석열 사단, 투톱,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투톱에 나설 체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 그 6면 보시면은 국정농단을 수사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올랐다. 전임 정권 수사 속도 낼 것.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를 하고 구속을 했던 장본인이죠. 직접 수사를 하고 구속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있을 때. 자, 그런데 지금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검찰총장이 됐고, 또 이 한동훈과 마찬가지로, 한동훈과 또 동기이기도 한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권을 수사를 했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이 권력 수사를, 문재인 정권 권력 수사를 하다가 또 자천이 된 그런 또 같은 길을 걸었던 두 사람입니다. 투톱, 한동훈과 이원석. 이원석 후보자는 자신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 사단의 핵심으로 지금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거는 예상을 했던 인사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전 정권을 상대로 한 사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기 위해서 특수통인 이원석을 택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이원석 후보자를 대검의 기획조정부장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기획조정부장은 거의 그 검찰총장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을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또 기용을 했죠. 그래서 법무부 이 기획조정부장, 이원석이 맡았던 기획조정부장은 법무부 그리고 국회와 소통을 담당하는 검찰의 두뇌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한동훈이 맡았던 반부패 강력부는 전국 검찰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의 칼이다. 이렇게 불리는 두 요직인데 이 동기 두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이 딱 그 포진을 시켰었죠.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수사를 하다가 문재인 정부 수사를 하다가 두 사람이 다 자천을 당했습니다. 자천을 당했고 그 2020년 1월이죠.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인사에서 이원석 후보자를 수원고검 차장으로 보냈고 한동훈 장관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자천을 시켰습니다. 자, 그 두 사람이 다시 투톱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전임 정권 수사를 하는 투톱으로 올라선 거죠. 이 후보자가 평소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강조해온 만큼 동아일보의 기사입니다. 전 정부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후보자는 취임 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이런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 수사에서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다. 자, 조선일보는 이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서 삼성 비자금도 수사했고 국정농단을 수사한 똑부 검사다. 똑부. 이 검찰 안에서 별명이라고 합니다. 똑똑하면서도 부지런한 똑부. 똑똑하면서도 부지런한 검사다. 자,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비리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자, 그런 분석 기사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고 검사 임관 후에 두 사람이 특별수사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그 분야 경력을 쌓았다. 그래서 한때는 라이벌이었다는 거죠. 검찰에서 최고 잘 나가는 검사 자리를 놓고 서로 라이벌 관계였다. 그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쟁을 하던 두 사람은 문재인 정권의 핍박을 같이 받으면서 동병상련을 느낀 것으로 안다. 이렇게 한 검찰 간부가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간부는 이 이원석 후보자는 똑똑하면서도 부지런한 스타일로 굉장히 신중하고 꼼꼼한 성격이다. 역대 총장 가운데 조직 장악력이 가장 강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총장 이원석 후보자 앞에는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 은폐, 그리고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지금 이것은 수사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또 이재명 민주당 의원과 관련한 대장동 특혜 비리, 그리고 백현동 개발 비리, 이런 주요 사건 수사가 이원석 후보자 앞에 쌓여있기 때문에 자, 이것을 얼마나 신속하고 속전속결로 엄단을 하는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 이원석 라인이 이 문재인 정권 적폐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면은 아마 지지층, 기존 지지층의 응원을 받으면서 지지율 반등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지지율 반등과 관련해서는 지금 인적쇄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한꺼번에 일괄 사표를 받아서 처리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핀셋 인사를 지금 하고 있죠. 자, 가장 먼저 대통령실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일면 톡기사입니다. 대통령실 개편폭 확대 정책수석을 신설을 하는데 거기 이간섭 전 수력 원자력 사장, 그리고 홍보수석에는 김은혜, 제가 어제 소개해드린 대로 김은혜 전 당선인 대변인이 컴백을 지금 하는 것이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그 아래 대변인을 김은혜 홍보수석이 겸임을 하느냐 아니면 별도로 두느냐, 이런 문제를 좀 조정하고 나서 1월쯤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슬리마 1기 기조를 수정했다. 슬리마 한다는 비서실 1기 기조를 수정을 해서 정책수석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일단 정책 혼선에 담당 수석을 신설을 했다. 그때 초등학교 취학 연령 가지고 파문이 일었죠. 그런 혼선을 정리할 담당 수석이 신설된 거고, 홍보수석은 김은혜가 내정이 됐고 21일 발표,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도 한기점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계산입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문재인 정권 때
이 알박기를 해서 곳곳에 꽂아놓은 이 공공기관장들이 갑자기 줄줄이 사표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조선일보 보시면은 알박기 논란, 이석현 민주평통 부의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상갑 그 민변 출신 법무부 법무실장 줄줄이 사의를 표했다. 지금 줄줄이 사의를 표해서 그 후임에 민통 그 수석 부의장에는 그 김무성 전 대표가 지금 내정이 되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 이 자리는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자리는 사실 원로 정치인들이 공직의 거의 마지막 코스로 가는 그런 자리죠. 자, 그 자리에 김무성 전 대표가 내정이 됐고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이 이 자리에서 버티다가 결국은 사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수원도 사장이 바뀌었고 탈원전을 주도했던 한수원의 정재훈 사장을 항주호 사장으로 교체를 하는 그런 작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뭐 아직 요직에 딱 버티고 앉아서 꿈쩍도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임기보장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 뭐 이런 곳에서는 여전히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를 하고 앉아있는 상황입니다. 8월 19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